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는 롱다리, 엄마 아빠에게는 S라인. 원장의 이름을 걸고 하는 한의원 김성원 한의원 한의학 박사 김성원입니다. 네, 원장님.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이의 뼈가 클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렇죠. 뼈나이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가 잘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더 키를 멋지고 또 롱다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아이들의 키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수면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이런 3대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부족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최소화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면은 성장 호르몬에 해당이 되고요. 운동은 뼈의 자극입니다. 이 빨간 선이 성장판인데요. 이 성장판이 자극을 받아야만이 여기서 뼈가 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안 하면 또 키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키가 커서 농구선수를 했느냐, 농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키가 커서 농구선수가 됐느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키 크기 위해서 키가 커서 농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꾸 농구를 하다 보니까 키가 커졌다. 성장판을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영양입니다. 이 영양은 이 뼈의 성장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영양도 진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 효소, 미네랄, 그 다음에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중요한 것이지 요즘 패스트푸드에 있는 칼로리만 높은 음식은 키 크는데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만 찌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뭐가 키 크는 음식인지, 뭐가 살이 찌는 음식인지를 잘 감안해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뼈 사이가 얘가 성장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자리죠. 이 사이가 성장판입니다. 이것이 영양소가 장을 들어가고 뼈를 잘 만들어가는, 그 다음에 운동 자극을 통해서 이 호르몬의 기능을 통해서 이 뼈가 길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롱다리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줘야 키가 잘 클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비교를 해보면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하고 관계되고요. 운동은 성장판 자극하고 관계되고요. 영양은 뼈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길이 성장이 쭉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들게 한 지령을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은 언제 나오느냐? 애들이 운동할 때, 물론 운동할 때 뼈에 자극도 되지만은 운동할 때는 생각이, 뇌파가 운동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본능적이고 뇌에서 그 뇌파 상태가 알파파가 됩니다. 우리가 베타파가 되면은 긴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는 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알파파의 뇌파를 가진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운동 안 할 때보다 어떤 그 연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5배가 성장 호르몬이 더 나온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장 호르몬은 부모님들이 알다시피 수면 중에 나타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밤 10시, 11시에 피크를 이루고요. 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가 한 4시나 5시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확한 수면 시간을 아이들이 가지고, 물론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이라면 일정한 수면 패턴을 가져야 됩니다. 야가 11시에 잠을 잔다 그러면 꼭 11시에 계속 잠을 자서 내 몸에서 11시에 잠을 자고 내 몸의 사이클을 만들어줘야만이 성장 호르몬이 그나마 나옵니다. 물론 그 10시부터 2시까지를 시켜주면 더 좋겠지만 그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움뻑짐뻑 언제는 1시에 잤다가 언제는 10시에 잤다가 언제는 뭐 한 2시에 잤다가 이러면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잠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회사의 CEO들 보면은 다들 키가 큽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아침형 인간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일을 정리하고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잘 파악해서 하루 일을 하고 또 일찍 수면에 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생활 습관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아침형 인간, 그렇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키가 큰 것이지, 즉 10시부터 2시까지 수면 시간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알아서 그 수면의 중요성을 말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은 성장판의 자극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내 아이가 줄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다면 나이 곱하기 100개의 줄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10살이라면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줄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줄넘기 할 때도 뭐 단순하게 줄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발뒤꿈치가 이렇게 줄넘기 할 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발뒤꿈치가 엉덩이 닿게 폈다 오그랬다 하면서 이렇게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엉덩이 발뒤꿈치가 엉덩이에 닿게 이렇게 해서 줄넘기를 해주면은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기압이 여가 이 무릎의 관절낭에 기압이 영기압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쫙 하면은 음압이 형성됩니다. 음압이 형성됐다가 이렇게 탁 하면은 음압이 형성됐다가 다시 확 들어가면 기압이 확 올라갑니다. 무릎에. 그러면 이 성장판으로 혈액 공급, 영양 공급, 성장 호르몬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성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줄넘기 한 것이 아니라 줄넘기 할 때도 엉덩이가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게 하는 줄넘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있죠. 계단 오르기 아주 중요합니다. 오를 때는 이제 가능하면 2계단씩 올라가면 좋습니다. 내려올 때는 물론 1계단씩 내려오고 이제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2계단씩 올라갔을 때 요즘 아이들이 오랫동안 앉아있고 신체 활동 안 하고 특히 요즘 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애들이 하루는 집에만 있고 뭐 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TV나 보기 때문에 자세들이 많이 틀어집니다. 자세들이 많이 틀어져서 골반 뭐 어깨가 틀어지기도 있고 그다음에 척측만증도 생기고 또 오다리도 생기고 매일 앉아있기 때문에 오다리만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2계단씩 올라가면은 상당히 자세도 달라진다.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아이들한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파트 생활 하시는데요. 밑에 층 울릴까봐 뛰지 마라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애들한테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뛰게 하고 나이 곱하기 100개 12살이면 1200개 이상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 2-3번을 나눠서 뭐 300개씩 3번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400개씩 3번 한다든가 나눠서 2번으로 뭐 500개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뼈의 이제 재료죠. 영양, 뼈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칼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기에는 이런 성분들이 요즘 음식에는 마그네슘, 칼슘, 철분, 그 다음에 아연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거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특히 영양에서 칼슘으로 대표적인 식품을 말하면 멸치죠. 근데 멸치를 머리 따고 뭐 따고 다 따고 먹으면 안 되고요. 잔멸치 있죠. 그것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홀바디 음식이라고 합니다. 홀바디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그 홀바디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특히 장어도 좋고요. 뼈채 먹을 수 있는 과석. 그 다음에 갈치새끼 아시죠? 갈치새끼를 우리가 풀치라고 그러거든요. 풀치도 우리가 보면 식당에서 보면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묻혀서 주는데 이런 것들도 부모님들이 다양한 요리 방법을 가지고 한다면 고소하고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뼈채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아주 좋다. 칼슘의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음에 아연이 중요한데요. 아연은 석화, 우리가 굴 있죠.
굴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다 생물에. 예. 그 다음에 낫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런 다음에는 저희들이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있고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으면 기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면을 통한 성장 호르몬, 운동을 통한 성장 반응 자극, 그 다음에 영양을 통한 뼈의 재료, 이것이 성장에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즉 키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잘 이해하는 현장 감독, 현장 감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이 성실한 노동자들, 운동이죠. 성실한 노동자들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근데 성실한 노동자들이 아무리 성실해도 이 재료가 없으면 공사는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 있어도 이 노동자들이 깨를 피고 일을 안 한다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재료가 많고 훌륭한 건설 현장에 노동자들이 있어도 이런 현장 감독이 없으면 어떻게 지은지를 모르고 막 무너지고 그럽니다. 건물이. 그래서 이 세 개 다는 너무나 중요한 혼연일체,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을 그 유명한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건 다 잘 돼. 근데 이 재료가 없어. 그러면 결국 이 물은 여기까지밖에 안 찹니다. 아무리 잘해도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면은 건물을 못 짓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김성훈 한의원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아름다운 S라인을 추구하지만 얘들한테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예쁜 롱다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또 우리 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녹화하십시오. 그러면 늘 같이 어깨동무하고 동행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동행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